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약의 천호사입니다. 자, 천호산 맹약 고급반 오늘 이 시간에는 제23강의 정인격 예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격 예시. 자, 앞선 시간에 정인격을 취하는 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인격 예시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정인격의 용심법, 자, 용심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그것을 알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격의 용심법. 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정인용재격이 있습니다. 정인용재성격. 자, 격을 정인으로 하고 재성을 용신한다. 자,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정인용식상격이 있습니다. 정인용식상격. 자, 정인을 용신으로, 정인을 격으로 식상을 용신한다. 자,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정인용정인. 자, 정인용인성격. 정인용인 이 말인데, 정인을 격으로 하면서 용신도 정인.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격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주가 신약이다. 그래서 인성을 용신한다. 자, 그런 경우가 같습니다. 관성격으로 하면서 관성 또한 용신. 이런 격을 우리는 공부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네 번째 보겠습니다. 정인용 비급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인용 비격. 자, 비급도 좋고 비해도 좋습니다. 용급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인격으로 역시 비급이 용신이다. 자, 그 말인데, 신약해가지고 정인격으로 되었습니다만은 신약하면은, 사주가 신약하면은 그 자체가 바로 인성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용신으로 하는데 인성격이면서도 이 비급을 용신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잘 없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정인격의 뭐 관살격 이것은 사실은 발생하지가 잘 않습니다. 많이 보게 되면은 정인격이면은 사실은요 전체적으로 정인이 상당히 이 사주에서 최고로 왕한 그런 경우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월지에서 투관된 정인이 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상당히 사주에서 보면은 그 정인의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인격이 되게 되면은 사실 신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꼭 신강 뭐 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약을 하게 되면은 정인 그 자체로 용신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인격 예시 그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주는 예시 1번. 자, 건명이죠. 건명이 정인용재격입니다. 사주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사주를 보면은 쉽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로 인중용재격 합니다. 인중용재격. 자, 정인용재격이나 인중용재격이나 인성이 왕하다고 하는 것은 같죠.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인성이 중에서 재성용신한다. 결국 그 말이죠.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갑인의 갑술의 정류의 이민 이렇게 사주팔자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간인 나는 정화지요. 이 정화. 자, 나의 오행은 정화로 태어났습니다. 언제? 자, 신유술 가을절이죠. 그래서 가을절의 정화로 나는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나의 타고난 운명의 오행은 정화입니다. 보면은 정화인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사오미 하왕절에 태어났으면 이것이 사오미월에 태어났으면 등력을 해가지고 상당히 화의 세력이 강할 수가 있는데
자체로는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 정화가 결코 약한 그러한 달에 태어나죠. 그런데 사주를 감해 보니까 천간에 갑목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시간에는 임수가 있고, 정화, 자, 나를 도움을 주는 그런 목의 기운이 상당히 사주에서 강합니다. 통틀어서 팔자 중에 4개의 글자가 전부 다 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객국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정할 것인가? 월지에서 투관된, 자, 여러분요, 월지에서 투관된 노행을 객을 취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사주에서 최고로 강한 노행이 뭐냐? 그것을 보고 객을 취하는 원칙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화가 술월에 태어났습니다만은 술중에 지장간은 투관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주 중에 투관된 세력 중에 강한 오행을 객을 취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년과 월에 있는 이 간목 인성을 취하여 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성이죠. 그래서 정인격, 자, 이렇게 본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지 지장간에서 투관된 오행을 가지고 그것을 격으로 취하는 것이 사주에 없으면 지지이든 천간이든 아니면 사주 전체에서 최고로 강한 노행이 뭐다? 이걸 가지고 격을 취한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격은 정인격에 이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용신이 뭐냐? 자, 용신은 그렇습니다. 사주가 정화가 술월에 났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사주가 신강해졌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에서 보다 나를 도와주는 인성 간목이 왕하다 보니까 타에 의해서 내가 강해졌죠. 자, 그래서요, 용신을 보게 되면은 일간 정화는 신앙, 자, 신앙인데 이미 신강이 되어졌죠. 그래, 관성을 자연히 이것을 이제 원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관성은 이 목을 도우기 때문에, 수생목을 도우기 때문에 이것을 정화를 극할 의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 목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을 제어할 수 있는 노행은 바로 금이죠. 금. 이것이 여러분 유금 자체가 이것이 바로 용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주는 인생이 많아서 신앙이 되기 때문에 이 재성인 이 금을 이용을 해서 용신을 삼는다. 그래서 인성이 중하니 재성을 용한다. 인중용재격, 적인용재격,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막바로 이렇게 내가 왕하기는 한데 내가 스스로 왕한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왕에서 내가 신강이 되었으니 그래서 도와주는 놈을 좀 들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목을 들 수 있는 것은 이 유금이, 이 금이 최고로 지금 유일하죠. 그래서 이 유금을, 일제에 있는 유금을 용신한다.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이 용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운세를 보겠습니다. 운세를 보게 되면은 일간의 정화가 목의 인성 세력이 왕하니까 목하우는 불길한 거죠. 목하우는 불길하고, 그러면 이 금의 세력을 도우는 토금운은 이 길한 거죠. 아주 좋은 그런 운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대운, 자, 여러분요, 대운 경진 신사운에, 대운 경진 신사운에 이 운에 최고로 발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하운은 이것은 이 나를 더 오히려 피곤하게 하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왕해 있는데 이 세력을 자꾸 왕하게 하는 이러한 경우는 엄청나게 이것은 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도와주는 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금의 기운이 필요한데 대운 경진신사 운이면은 이는 확실하게 이것은 나의 그 목의 기운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에 경진신사 운에 그야말로 수백억의 재산을 모은 그 대림산업의 사장의 사주다. 이렇게 기술한다. 대림산업. 자, 여러분 대림산업 뭐 아시죠? 자, 그렇습니다. 예시 1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 예시 2번에 역시 건명입니다. 건명인데 이것은 정인, 용, 식상격입니다. 격을 정인으로 하는데 용신은 식상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인, 용, 식상격. 정의 연애, 정의 신의 월에, 자, 을의 일에, 자, 정의 시, 요렇게 사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자, 보겠습니다. 을목이 해월에 났습니다. 이 사주는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가지고 해중에, 해준에 갑목, 무토, 임수, 자, 무갑임이 하나도 투출이 되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투출된 것이 없습니다. 천간에 투출된 경우가 없을 경우에 사주에서 제일 강한 오행을 격을 취한다는 원칙에 따라가지고 지지가 전부 이 수이다 보니까 이것을 월지의 수, 뭐 월지나 일제나 시지 같은 맥락이죠. 이 수, 인성을 용신한다. 이것이 정인이죠. 이 인성격이다. 그 말입니다. 앞서 간목으로 격을 취했는데, 천간에 있는 간목으로 앞선 사주가 취했는데, 이 사주는 지지에 있는 해수의 그룹이 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이걸 보고 정인격, 이걸 보고 격하니까 이것이 정인이기 때문에 정인격,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 해중에 간목이 있고 전체 4개의 지지 중에 전부 다 간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신강한 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신이 뭐냐? 자, 용신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주의 수가 태어나가지고 이것이 어찌 보면은 부목으로 말이죠. 표로 할 것만 같으나 해중에 간목이 있어가지고 을목은 해중 간목이 이제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표루하는 것은 면했다. 그래서 일주를 설계하는 정화가 용신이다. 그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을 하니까 을목이 지지의 첨부가 다 이게 물이 최고로 왕하다 보니까 이 을목이 표루하는 물에 떠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부자가 이거 뜰부자입니다. 뜰부자인데, 그래서 이 목이 물에 떠가지고 이 목이 흘러갈 것만 같다, 이 말이죠. 이것이 물이 많아가지고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을목은 아니지만, 이 해중의 간목이기 때문에 간목에 전부 다 이렇게 뿌리를 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간목에 뿌리를 걸기 때문에, 나 자신이 표루하는 그런 것은 면했다. 표루하는 경우는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요, 이것이 자수가 되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이 을목이 표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그럼 해수는 다르죠. 해수는 해중의 간목이기 때문에 나의 동기인 간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뿌리를 걸 수가 있지만 이 전체가 자수 같으면은 자수는 사실은 목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을목은 바로 부목이 되어가지고 부목이 되어서 표루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경우는 또 그렇게 사주를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이 해중에 목이 있어서 목 중에 자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표로하는 부목은 면했다. 자, 그렇다면은 흘러가는 설기하는 이 정화 식신으로 용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식신으로. 자, 그러니까 이 식신용신, 자, 이것은요, 해월이기 때문에 해자축 수왕절이죠. 동절입니다. 동절이다 보니까 동절의 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동절의 을목이, 자, 나중에 또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주를 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자, 해자축 월에 을목으로 태어났는데, 사주가 일단은 왕하다. 인성이 많아서 왕하지만은, 그러나 설기하는 이 정화가 조후도 되고, 자, 이 무슨 말이냐니까, 조후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는 반드시 병정화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은 해수는 따뜻하게 하고, 겨울은 아무래도 냉한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그 냉한 그 물이든 얼음이든 그 녹여야만 이것이 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을목을 이 정화가 천금만금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용신이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조후 용신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억강부약을 봐도 설기하는 것이 용신이고, 조후를 보더라 해도 이것이 동절이다 보니까 동절의 병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신용신이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세를 보게 되면은 화토운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크게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금수운을 만나면은, 만약에 금수운을 만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에 위험이 있는 건가 보면은. 자, 그래서요, 이것이 정미, 병호, 이 운은 상당히 사실 이 좋은 운인데, 이 운이 오기 전에 이 사실은 신금의 운이 신운에 말이죠. 이 상당히 이 신금이 여기에 뿌리를 박는데, 이 신운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 운에 그야말로 이 수가 엄청나게 왕해진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왕해지면서 을목에 뿌리는 이 신금에 사실은 완전히 뿌리가 잘리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운을 맞이를 하지도 못하고 그 전에 이미 꺾이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이때에 사망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무리 좋은 운이 남아 있어도 이 사주라는 팔자의 차가 이 고비만 넘어가면은 아주 좋은 그러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꺾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인경 예시 그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자, 세 번째 사주는 곤명입니다. 곤명. 자, 정인용 인성격. 정인용 인격입니다. 사주를 보면은 을묘년에 무인월에 병신일에 을미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객구를 보게 되면은 병화일간이 이늘에 태어났습니다. 병화일간이 이늘에 태어나가지고 영가시에 이 목인성이 통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팔자 중에 이 목의 세력이, 이 목이 4개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늘에 투간된 을목이다 보니까 정인격,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세히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주를 이 인중의 병화가 이늘에 태어났죠. 그런데 이늘이면은 입춘이 지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입춘만 지났지 사실상 겨울의 날씨죠,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아직까지도 완전한 봄이 아니기 때문에 찬 기운이 만연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중에 있는 이 무토가 월간의 투간이 되고, 그리고
신중에 무토가 있고 미중에 기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토가 이늘에 신일에 그리고 미일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아하면은 병화가 이늘에 인성이만 있다고는 하나 이늘에 상당히 아직까지는 춥고 이 목도 약하고 병화도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나보다는 이 무토의 기운이 더 강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병화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무토보다는 약하다. 그런 점입니다. 나 병화보다는 무토가 더 강하다. 그러면 이 격국이 사실상 변해가지고 이것이 인성격이 아니고 요 식신격으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성격이 변해서 식신격으로 변했다. 식신격으로.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인 나 병화가 약하게 되죠. 이 무토의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 무토의 기운이 병화의 기운이 나를 설기를 시키다 보니까 나를 갖다가 도와야 되는 그런 경우로 이것이 전체 격국이 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신은 이것이 을목이 되는 경우가 되었다. 화토 식상격이 성립이 되면서 자 원래가 적인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적인이 변해서 식상격으로 변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용신 자체는 이 일간을 도우는 신이 용신이다. 그래서 화일주가 토세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 토를 제어하면서 병화를 도우는 을목 이 자체를 용신한다. 그러니까 인성을 용신한다. 결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투관된 무토뿐만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기 인신충입니다. 인신충 하면서 이 목이 인중에 있는 병화가 인중에 있는 간목이 신중에 있는 임수, 신중에 있는 경금에 이것이 그야말로 이 박살이 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결코 병화가 여기에 이 뿌리에서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식신은 왕해졌고 결국 병화는 약해졌고 그래서 원래가 인성격이 변해서 하토 식신격이 되고 용신을 보게 되면은 일간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인성용신하는 그러한 격으로 변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목, 자, 을목 인성이 용신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운세를 보게 되면 이 사주는 화세가 심하게 이 설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설기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남방하운에는 이것은 말하자면은 상당히 발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남목하운에는 이것은 발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남방하운의 부를 상당히 이루었습니다. 요 사오미운에는 이것이 부를 갖다가 이루었는데 신운이 들면서 신인을 충합니다. 원래 충하고 있는 데다가 또다시 신운이 와서 한 번 더 충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던 모든 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병화라든지 간목이 박살이 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때에 완전히 세상을 떠난 저쪽 세상을 떠난 그러한 사주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오미는 병화를 도우기 때문에 좋았지만 요 신운은 여기에 뿌리가 있는 병화가 뿌리가 있는 이 인목을 충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이상의 지탱이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인중 간목을 갖다가 파하는 바람에 이때에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죽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원격에서 이러한 식으로 변화하는 과정, 이거 여러분 잘 살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것이 말이죠. 자평전연에서 보게 되게 되면 병화에서 인이니까 이것이 그냥 그대로 편인이기 때문에 편인격 이렇게도 기술합니다. 그러나 투관된 적천수는 투관된 그 글자를 보고 그 오행을 보고 격을 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있는 것보다는 투관된 것을 원래 강하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인격이 변해서 식신격으로 변한 과정, 어찌 보면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천천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운세의 흐름이라는 것이 물론 용신도 중요하고 격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이 운의 흐름이 그야말로 아주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주 좋은 것보다도 운 좋은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명호 불려 운호라 해가지고 명 좋은 것보다도 사실은 운 좋은 것이 더 좋더라. 자, 이런 문구가 있는데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지금 현재는 사주의 격을 체하는 법이고 용신을 체하는 법 이런 것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격을 체하고 용신을 잡는 법. 자, 격을 체하고 용신을 잡으면 그러면 운세는 자동적으로 반대쪽으로 흐르게끔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을 명심하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편인격, 편인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